3월 14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주 오일 가격 하락세에 이어 일요일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미국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간의 본격적인 현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말에 개시되면서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는 작전은 결국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 투자자들은 러시아의 반응에 따른 오일 시장의 경직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오일 공급 문제가 부각됐으나 사태의 완화가 점쳐지면서 오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파괴하는 그들의 전략이 협상 쪽으로 선회할 듯한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 미 국무부 측의 예상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양국 간의 협상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을 맡고 있는 오렉스 아레스토비치가 일요일 양측 간의 대화 성사를 내비친 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경제적 도움을 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잭 설리반 미 안보자문은 중국이 러시아에 경제적 원조의 손길을 뻗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 절대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과 찰스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오늘 16일 미국 의회 의원들에 대한 가상연설을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연설은 16일 오전 9시 미 의회 의원들에만 국한된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유럽 평의회에서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136억 달러의 원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원은 또한 지난주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주에는 모스크바와 정상적인 무역관계의 종료 법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펠로시와 슈머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하원과 상원에서의 연설을 환영하며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리의 지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환경보호국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3개의 저소득 주거용 부동산에 약 8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0월 일리노이 환경보호국은 공공주택, 지방정부 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전력회사 또는 전기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저소득 주거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조직들은 에핑턴 카운티의 공공주택 당국, 네이퍼빌의 일리노이 인디펜던트 리빙 센터, 카이로시의 키올 NFP 등입니다. 수혜 단체들은 약 36만 킬로와트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계절 대비 공사와 창문 교체, 냉난방 설비 개조, 조명 등의 업그레이드 비용에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질병이 수그러들면서 봄방학을 맞아 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방역 지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 TSA는 대중교통의 마스크 의무화 기간을 4월 18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기차, 비행기는 물론 교통이용시설에서도 안면 가리개는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주들이 마스크 지침을 해제해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모든 교통 환경에서는 마스크가 아직 의무이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지침을 변경해 대부분의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전술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짐에 따라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핵무기 공격이 지금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적대적 행위가 즉시 종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전력에 대한 최고 경계령을 지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워싱턴 측은 핵 공격에 대한 경계령을 변경할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냉전 이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적대적 관계를 줄곧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원전 파기와 관련하여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발전소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외교와 평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센트럴 이머전시 레스폰스 펀드 4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음식, 식수, 의약품 공급 외에 구호품의 현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럽의 안정과 협력을 이끌어가는 OSCE 기구 측은 러시아 침공이 이 조직의 미래뿐 아니라 이 지역의 안정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평화 회복을 위해 유엔과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자동차 기름 탱크에서 기름을 빼내는 도둑질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상승세 속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도둑들은 아예 탱크에서 호스를 통해 사이퍼닝을 하는 지경입니다. 가까이 있는 위스콘신주 중고차 딜러에서 취급하는 자동차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거주 조지 캐리어 씨는 가스통의 4분의 1 정도 남아있던 기름이 다음날 아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그는 더 이상 기름을 그냥 빼앗길 수는 없으며 어떻게 이 사태를 막을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유소 정비소에서 일하는 에머리 신 테크니션은 근처 여러 주유소에서 다양한 가스 도둑에 대한 연락이 오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떤 경우는 탱크에 호스를 꼽고 가스를 빼는가 하면 가스통 자체에 구멍을 내고 빼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서디나 경찰국의 빌 그리셰이프 경사는 가스야말로 가격의 치솟는 하나의 상품이 돼가고 있으며 비싼 상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훔쳐가려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신 자동차들은 사이퍼닝을 방지하는 가스통을 장착하기도 하지만 도둑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스통의 뚜껑을 잠그는 가스캡 락까지 준비한다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14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8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8%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697명, 신규 사망자 수는 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8%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